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무등산 핵잠수함 이강철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자이언츠 투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누적 성적을 남긴 고독한 황태자 윤학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7월 4일에 태어난 윤학길 선수는 부산 상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여 1986년 롯데자이언츠 1차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 시즌 은퇴할 때까지 롯데자이언츠에서만 12시즌 동안 활약한 로컬보이이자 원클럽맨이었습니다. 시즌별 성적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완투입니다. 부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윤학길 선수는 매 시즌 10완투와 200이닝을 먹어주는 이닝히터였는데요. 이 덕분에 윤학길 선수가 등판하는 날은 불펜의 휴식일이었습니다. 이런 투수가 마운드에 있다면 감독도 투수진 운영이 훨씬 수월하겠죠? 단순히 많이 던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부상만 없다면 10승과 200이닝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특급 선발 투수였습니다. 거기에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이하였으니 마운드의 핵심이었겠죠? 윤학길 선수의 통산 성적을 살펴보시면 통산 100승에도 성공하였고 통산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탈삼진은 1000개가 되지 않는데요. 당시로서는 강속구였던 140km 후반대의 패스트볼을 던졌지만 완급 조절을 통해 맞춰 잡는 투구를 펼쳤기에 생각보다 탈삼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통산 2000이닝에는 실패했는데요. 윤학길 선수 본인도 해당 기록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윤학길 선수의 진가는 바로 완투에서 드러나는데요. 윤학길 선수는 통산 100완투를 기록하면서 KBO 통산 1위이자 유일한 100완투 투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100완투 중 완투승은 75번입니다. 보시다시피 윤학길 선수는 231번 선발 등판했는데요. 이 중 100번을 완투했다고 하니 사실상 2경기를 나가면 한 번은 완투하는 셈이었습니다. 완봉은 20번을 기록하면서 통산 2위에 올라 있는데요. 1위가 누구인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동열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완투를 많이 하면 부상이 많을 법도 한데 윤학길 선수는 187cm, 95kg의 탄탄한 체격과 유연한 투구폼을 바탕으로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안타율은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요. 강력한 구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삼진을 잡기보단 맞춰 잡는 투구를 펼쳤기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투수였기에 9이닝당 볼넷은 2.3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구력과 뛰어난 구위가 있었기에 윤학길 선수는 주자알출을 시켜도 막아낼 수 있었고 투구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수한 완투를 할 수 있었겠죠? 다만 그도 수상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시대의 도움을 받지 못해 MVP나 골든글러브를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올스타에는 6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도 획득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우승의 주역은 윤학길 선수가 아닌 염종석 선수였습니다. 윤학길 선수는 이때 완투 페어와 1세이브를 거두었는데요. 비록 승리는 없었지만 윤학길 선수의 완투는 지쳐있던 불펜진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에는 2번 선발되었는데요. 프로 데뷔 후에는 한 번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프로 생활 동안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않은 것이 윤학길 선수에게는 휴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시즌 200이닝씩 던지고 국가대표까지 나갔다면 그의 선수 생활은 더 빠르게 단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완투머신답게 최다 이닝과 완투 기록에서도 무려 3번씩이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윤학길 선수를 저지하고 1위에 오른 선수도 있었다는 점이 놀랍네요. 다만 다승 1위는 단 한 번뿐인데요. 훌륭한 투수이긴 했지만 승은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이나 탈삼진 1위를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생각해보니 윤학길 선수의 전성기는 선동열 선수의 전성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평균 자책점에서 선동열 선수를 이길 수는 없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윤학길 선수의 전성기였던 1987에서 1995 시즌,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철환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닝과 선발 등판 모두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따로 표기는 안 했지만 완투 1위 역시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219경기이지만 불펜 등판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그의 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편으로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던진 만큼 실점과 피안타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산 6번이나 시즌 10완투, 200이닝을 기록했는데요. 윤학길 선수 외에는 둘 중 하나라도 6번을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만 활약한 만큼 롯데 자이언츠 통산 기록에서도 대부분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다승 1위는 윤학길 선수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비율 스탯은 최동원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1위 자리를 놓쳤는데요. 대신 훌륭한 누적 스탯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윤학길 선수의 볼넷 순위인데요. 윤학길 선수보다 적은 이닝을 던지고도 더 많은 볼넷을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윤학길 선수의 뛰어난 제구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완투를 밥 먹듯이 했지만 단일 시즌 완투 1위의 기록은 윤학길 선수의 몫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해당 기록은 장명호 선수의 소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로 한정하면 특급 투수였지만 리그 전체로 보면 2인자 느낌이 나는 것은 이렇게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훌륭한 성적과 업적을 남겼음에도 그의 등번호 29번은 연결번이 되지 않았는데요. 소속팀 롯데자이언츠가 롯데의 자존심이나 상징인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도 연결번호로 지정하지 않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야 겨우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기에 그의 등번호는 영구 결번 1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학길 선수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롯데자이언츠의 네로라 하는 선발 투수들과 선수 생활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최동원 선수부터 시작해서 박동희, 염종석, 주영광, 문동원 선수와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안타깝게도 윤학길 선수와 원투펀치를 이룰 정도로 전성기가 겹친 선수는 박동희, 염종석 선수뿐이었는데요. 이 세 선수가 모두 활약한 1992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2 시즌의 혹사 탓에 박동희, 염종석 선수는 부상으로 신음했는데요. 윤학길 선수는 아무렇지 않게 투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홀로 롯데자이언츠 마운드를 이끌어야 했기에 윤학길 선수는 고독한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한 황태자라는 별명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독한 황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롯데 팬분들이 계셨기에 전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롯데자이언츠 팬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독한 황태자 윤학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원투와 이닝 1위를 쌓은 덕에 블랙잉크 점수도 많이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투수 기록에서 늘 상위권이었던 덕에 그레이잉크 점수도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는 각각 9위, 14위에 올랐습니다. 쉴 새 없이 던지며 누적 성적을 쌓았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14위에 올랐지만 포스트 시즌 성적과 단일 시즌 임팩트가 조금 부족했던 탓에 명예전당 모니터는 22위에 그쳤습니다. 대신 높은 통산 WR과 비례하여 조스는 10위에 자리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를 오랜 시간 지켜온 공헌도, 완투머신이란 상징성, 그리고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 정도면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윤학길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태 타이거즈 투수 3대장의 마지막 선수, 팔색조 조계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벌써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무더위도 한풀 꺾인 만큼 야구 보기에도 훨씬 쾌적한 환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천 야구를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 미스터 인천 김경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롯데자이언츠의 에이스 콩코드 박동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 1월 4일에 태어난 박동희 선수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86년 롯데자이언츠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롯데자이언츠 입단 대신 고려대학교 진학을 선택했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 전에 자신을 지명했던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때 박동희 선수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선수가 받은 계약금을 능가하는 1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는 당시 기준으로 신인 계약금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8시즌 동안 롯데자이언츠에서 활약하였고 1997 시즌 도중에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되어 삼성 라이온즈에서 6시즌간 활동한 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콩코드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동희 선수는 정말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이런 투수들이 그렇듯 박동희 선수 역시도 제구력 불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았는데요. 데뷔 첫 해에는 100볼넷을 넘기는 극악의 제구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92 시즌에는 태업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후반기에나 겨우 등판할 수 있었는데요. 비축된 체력 덕인지 후반기부터 맹활약을 하며 팀의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하였습니다. 1993 시즌에는 방위복무로 홈경기에만 등판해야 했기에 누적 스탯은 쌓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1994 시즌에는 마무리 투수로 성공적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이해 그는 31세이브를 기록하였는데요. 해당 기록은 2012 시즌 사유리 김사율 선수가 갱신하기 전까지 롯데자이언츠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이었습니다. 통산 성적은 데뷔 때부터 그가 받은 기대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그가 마구잡이로 굴려진 영향도 적잖게 있다고 봅니다. 100승, 1003진, 1000이닝 아니면 100세이브 중 하나라도 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9위가 뛰어나서 9이닝당 피안타는 비교적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대신 탈삼진이 많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9이닝당 탈삼진은 6.78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제구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9이닝당 볼넷은 4.66이었습니다. 파이어볼러는 시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데요. 박동희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는지 90년대 초반에만 4번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한 1992 시즌에는 올스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롯데자이언츠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 주역으로 활약하며 우승 반지를 받았는데요. 이해 그는 한국 시리즈 MVP까지 차지하는 격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그는 3번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요. 당대 선수들처럼 그도 프로 데뷔 후에는 국가대표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완봉에서 2번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박동희 선수는 1992 시즌 한국 시리즈 때 MVP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는 롯데자이언츠 역사상 유일한 한국 시리즈 투수 MVP입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때 MVP가 4승을 거둔 무쇠팔 최동원 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 한국 시리즈 MVP는 유두열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1992 정규 시즌을 돌이켜보면 염종석 선수가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한국 시리즈 우승 때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동희 선수가 한국 시리즈 MVP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화제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활약했기에 박동희 선수는 누적 성적을 많이 쌓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승에서는 10위, 세이브에서는 4위에 올랐습니다. 58세이브는 풀타임 마무리 투수로 두세 시즌 정도만 활약하면 채울 수 있는 기록인데요. 이 정도의 기록으로도 4위에 올라있다는 것 자체가 롯데자이언츠 뒷문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워낙 빠르고 강한 공을 던진 덕에 박동희 선수는 롯데자이언츠 통산 피안타율 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른 비율세 순위는 낮아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안타를 맞지 않으면 실점도 적을 텐데 왜 이렇게 순위가 낮은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박동희 선수가 볼넷을 많이 허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넷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는데 박동희 선수에게 이 말이 더 강하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롯데자이언츠에 있던 8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는 누적 스탯 대부분에서 3위 이내에 들어가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그가 경기수 1위에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완투까지 기록했으니 그의 몸이 성할 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던졌는데도 몇몇 기록에서 1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고독한 왕태자 윤학길 선수가 그를 제치고 대부분의 부분에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왜 1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바로 설명이 되죠? 대신 비율 스탯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선발 투수로서의 능력은 윤학길 선수의 우위였지만 구위만큼은 박동희 선수가 더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더욱 강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그가 조금 더 관리를 받으며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롯데자이언츠 마무리 투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은퇴 후 박동희 선수는 야구계를 떠났는데요. 그 흔하다는 코치 생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운영을 하면서 아마야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07년 3월 22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홈코드 박동희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완봉에서만 2번 1위에 올랐기에 블랙잉크에선 2점을 받으며 143위에 올랐습니다.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투수였기에 그레잉크에선 46점을 받으며 89위에 그쳤습니다. 누적 성적이 조금 아쉬운 탓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19점을 받으며 78위에 머물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어느 정도 임팩트를 남긴 투수인 만큼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40점을 받으며 79위에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0.85를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71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모두 부족하고 임팩트 역시 약한 편이었기에 박동희 선수를 명예전당에서 만나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팬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박동희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마운드를 지킨 부동의 에이스 어린 왕자 김원영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오늘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인데요. 화죽지세의 NC 다이노스일까요? 충분한 휴식의 KT 위즈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초대 에이스
노상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자이언츠 두 번째 우승의 주역 염라대왕 염정석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3년 3월 20일에 태어난 염정석 선수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2년 롯데자이언츠와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에서만 17시즌 동안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았습니다. 원래 그는 대학에 진학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어머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롯데자이언츠와 입단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데뷔 첫 해부터 전설을 썼는데요. 35경기 204.2이닝을 투구하며 17승과 127삼진, 2.3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만 4승을 기록하며 롯데자이언츠 두 번째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한국 시리즈에서는 조금 부진하며 한국 시리즈 MVP를 콩코드 박동희 선수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너무 달렸던 것일까요? 다음 시즌 10승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2점대 평균 자책점 역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방위병 복무 당시에 그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상은 악화되어 갔는데요. 그보다 무서운 것은 1995시즌에 홈경기만 등판했음에도 규정 이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니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고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롯데자이언츠의 선발진을 지켰습니다. 물론 데뷔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염정석 선수 이야기를 하면 1992 시즌의 혹사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통산 성적도 많이 부족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791.1이닝을 던졌고 291경기에 선발 등판하며 9년 정도 선발 로테이션을 지킨 선수와 유사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0승은 넘기지 못했고 승패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40이었습니다. 근데 패가 무조건 그의 탓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통산 평균 자책점도 3.76이었는데요. 정말 부상이 있는 몸으로 던진 선수가 맞나 싶은 성적입니다. 그는 제구력이 좋은 투수였는데요. 통산 9이닝당 볼넷이 2.39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제구력이 좋은 투수였기에 다른 성적도 좋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조정 평균 자책점을 통해 그가 리그에서 평균 이상의 투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1992 시즌의 혹사만 아니었다면, 방위병 복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했다면, 좀 더 관리받았다면 그가 어떤 성적을 남겼을지 궁금해집니다. 데뷔 첫 해 그는 MVP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1992 시즌을 포함하여 올스타에는 2번 선정되었습니다. 1992 시즌에는 그가 선정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겠죠? 그리고 그가 맹활약을 한 1992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의 우승을 이끈 그가 금태 안경을 쓰고 혹사를 당했다는 점은 대선배 무쇠팔 최동원 선수와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하려면 금태 안경을 쓴 우한 투수가 필요하다는 농담도 드릴 정도입니다. 거기에 강병철 감독님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2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992 시즌 그는 2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뛰어난 구위와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듯 평균 자책점과 9이닝당 볼넷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통산 133패를 기록하며 KBO 리그 통산 패전 3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만큼 그가 오랜 기간 동안 KBO 리그에서 활동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랜 기간 마운드를 지킨 만큼 그의 이름은 롯데자이언츠 통산 순위에도 올라 있는데요. 이중 선발 등판 경기수에서는 무려 1위에 올랐습니다. 무쇠팔 최동원 선수, 고독한 왕태자 윤학길 선수,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 선수처럼 롯데의 내로라는 에이스를 보다 더 많이 선발 등판한 선수가 바로 염정석 선수입니다. 혹사를 당했고 제대로 회복도 못했음에도 이 정도라니 한편으로는 그의 정신력과 내구성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그가 롯데의 혼이 아닐까요? 거기에 승리 기여도는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는 손민환 선수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1, 2위가 워낙 넘사벽이니 어쩔 수 없지만 승수만 적을 뿐 그가 롯데자이언츠 마운드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인데다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만큼 그의 비율스탯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5위에 오른 기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통산 포스트 시즌 다승 1위의 주인공도 그였는데요. 그는 1992년 포스트 시즌 때 4승을 거두며 최동원 선수와 타이를 이루었고 3년 뒤에 1승을 추가하며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시즌 그는 19살이었는데요. 이해 그는 19살 선수 단일 시즌 최고 기록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데뷔하자마자 204.2이닝과 13완투라니 현대야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2010년대 이후로 19세 선수의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은 2020 시즌 소영준 선수가 기록한 133이닝인데요. 19살의 200이닝은커녕 100이닝을 넘긴 선수 4명에 불과합니다.
고교 시절에도 혹사를 당하고 다른 선수들의 2년치 투구 이닝을 1년 만에 기록했으니 그에게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시 그는 여러 기록들에서 1위였지만 14년 후 다승에서 그의 기록을 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그보다 1승을 더 거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입니다. 비룰스텐 역시도 대단했는데요. 그가 2위에 오른 기록들에서 1위에 오른 선수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피안타율 1위는 염종석 선수도 류현진 선수도 아닌 김수경 선수였습니다. 여러모로 대단한 19살들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겠지만 이에 그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하며 19세 선수 중에서 포스트 시즌 다승, 이닝, 승리 기여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투수 분업화가 되어 있고 신인 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현대야구에서는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 염종석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는데요. 지도자로서 평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시 현장을 떠나 있던 그였지만 2020년부터는 새로 창단된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에 초대 감독직에 올랐습니다. 올해 동의과학대는 1호 프로 선수를 배출했는데요. 프로 지도자로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아마추어 지도자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라대왕 염종석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인 시절 2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면서 블랙잉크에선 6점을 받으며 68위에 올랐습니다. 방위 복무 전까지는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던 선수이지만 이후에는 부상으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레잉크에선 48점을 받으며 82위에 자리했습니다. 17시즌 동안 활약한 만큼 누적 스탯도 어느 정도 준수했고 비율 스탯도 준수한 만큼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24점을 받으며 65위에 자리했습니다. 커리어 초창기에 보여준 임팩트와 포스트 시즌에서의 업적 덕분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선 42점을 받으며 7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선 32.88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25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기록들과 명예전당 통계를 보면서 1992시즌 후에는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승으로 넘기지 못했고 신인 시절을 제외하면 임팩트도 부족했지만 그가 남긴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지지를 고려하면 그의 입성도 어느 정도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염종석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규 시즌 경기수보다 한 경기 더 출장한 선수 김실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2022시즌은 SSG 랜더스의 통산 5번째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정교한 컨택과 뛰어난 선구안을 보유했던 타자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흑기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를 지탱했던 투수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5년 1월 2일에 태어난 손민환 선수는 부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여 1997년 롯데자이언츠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 시즌까지 그는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를 지켰는데요. 사실 롯데자이언츠에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량 하락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2011 시즌 후 구단은 코치직을 제의했지만 본인은 현역 연장을 희망하며 팀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쉬고 2013 시즌부터 3시즌간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한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데뷔 첫 해를 마치고 그는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3시즌 동안 그가 보여준 성적은 고교 시절 보여준 명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로 초창기 그는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였는데요. 부상으로 인해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에 그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는데요.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후 그는 2008 시즌까지 9년 연속으로 100이닝을 넘겼습니다. 다만 2002 시즌부터 3시즌 동안은 10승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2002 시즌은 롯데자이언츠가 나락으로 빠진 해였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리고 2005 시즌부터 4년간은 명실상부 롯데자이언츠의 에이스라고 해도 될 법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다만 삼진이 많은 유형의 투수는 아니라 시즌 103진을 넘긴 것은 3번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 롯데자이언츠를 대표한 에이스답게 통산 100승을 넘기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부상에 시달린 기간이 조금 길었던 탓에 통산 2000인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으며 통산 1003진 역시도 아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했다면 두 기록 모두 달성할 수 있었겠죠? 정교한 제구력을 가진 투수였지만 삼진이 많은 투수는 아니었기에
9이닝당 피안타는 조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조정평균 자책점은 123.7을 기록하며 그가 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의 투수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민환 선수는 2005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요. 이때의 활약 덕에 그는 전국구 에이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수 MVP들이 그렇듯이 이에 골든글러브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올스타에 5번 선정되었는데요. 만약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그의 올스타 선정 횟수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꾸준하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요. 이 중 2006 WBC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대표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3구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른바 에이로드 삼진 잡아봤나 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한타석이기는 하지만 당시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3구 삼진으로 잡아낼 정도이니 전성기 시절 그가 어떤 투수였는지 짐작이 되죠? 손민환 선수도 다양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올랐는데요. 타선 지원만 충분했다면 다승 1위에도 몇 번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에이스면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하는 선수였기에 2005년과 2006년에 연속으로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였습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선수였죠. 2005년에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요. MVP, 골든글러브에 이어 해당 상까지 수상했으니 2005년은 말 그대로 손민환 선수의 해였죠. 또한 그는 최고령 기록 2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고령 단일 시즌 10승 기록이며 다른 하나는 포스트 시즌 최고령 선발승 기록입니다. 두 기록 모두 NC 다이노스 시절인 2015 시즌에 달성했는데요. 당시 강력했던 NC 다이노스 타선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겠죠. 만약 롯데 자이언츠 시절에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당 기록들을 보유할 만큼 롱런했다는 점에서 그의 기량과 열정 그리고 몸관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만큼 여러 기록들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100승을 달성하기도 했고 선발 등판 경기수에서도 3위에 오르며 오랜 기간 꾸준하게 선발 투수로 활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만 1529.2이닝을 소화하며 4위에 올랐는데요. 오래 활동하고 많이 던진 만큼 여러 불명의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훈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통산 WAR에서는 4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 투수들 중에서 그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 투수였기에 비율스탯을 쌓기에는 조금 불리했는데요. 그럼에도 준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약 수비가 좋은 팀에서 뛰었다면 비율스탯도 훨씬 좋았겠죠?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에이스답게 해당 기간의 성적 역시 훌륭한데요. 그는 2000년대에 다승, 이닝, 피안타, 그리고 WAR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그보다 선발 등판 횟수가 많은 선수가 있길래 확인해 보았더니 현대 유니콘스 에이스 투수였던 마지막 광태자 김수경 선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비율스탯의 순위 역시 좋은 편인데요. 선발 투수만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이 기간 내내 선발 로테이션을 지킨 선수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그의 등번호 61번은 영구 결번되지 못했습니다. NC 다이노스에서는 활동 기간이 짧았으니 그럴 수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영구 결번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당시 했던 발언이나 영구 결번에 인색했던 구단의 성향도 영향이 있겠죠? 은퇴 후 손민환 선수는 NC 다이노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18 시즌까지는 주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했지만 2019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 선수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구단과 화해하고 다시 결합할 수도 있겠죠?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횟수가 여러 번 있기에 블랙잉크에선 18점을 받으며 21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에이스였던 만큼 그레잉크에서는 123점을 획득하며 1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예회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35점을 받으며 25위에 올랐는데요. 이닝과 삼진 개수가 조금 더 뒷받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임팩트를 남긴 시즌도 몇 있지만 10승조차 넘기지 못한 시즌도 몇 번 있어서 명예회전당 모니터에서는 72점을 받으며 34위에 그쳤습니다. 여러모로 2000년대 초반이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36.38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16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 모두 명예전당 기준 점수인 50점과 130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점이 플러스 요소입니다. 거기에 통산 100승로 넘겼고 수상 내역까지 여럿 있어 기록만 보면 명예전당 입성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임에도 은퇴 당시 했던 발언으로 롯데 팬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점,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협회장 시절에 있었던 논란 때문에 그의 명예전당 입성은 많은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손민환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신, 양준혁 선수와 더불어 꾸준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송집사, 송지만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